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리에 떨어진 애가 좀 더 눈에 띄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학교에서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가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무리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뒤늦게 보이는 부분인가요?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크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대요. 왜냐면 착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무시 못하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애들이 됐을까요? 인성은 좋은데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딱 할 말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신학기라던가 계약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변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럴 때 어디서든 친구를 바로 그날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길래 친구들을 그렇게 잘 만들고 잘 지낼까 그 꿀팁을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게 인기인데요. 인기 많은 애들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친구 때문에 울까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아픈 건지 아니면 나쁜 친구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 때 부모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자녀교육 전문가 윤지영 작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자녀교육서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아이 친구 문제 때문에 걱정일 때가 정말 많죠. 특히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 때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그런 경험이죠. 그때는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창시절에 친구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나한테 거절당한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개는 걔 누구야? 누가 너 올렸어? 걔 이름 뭐야? 근데 이름 알아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안다면은 뭐 연락을 해본다든지 그 엄마 어떠냐 물어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아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 친구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본인이 대처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네. 나랑 안 맞는 친구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모난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적응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적응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인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감정이입 대신에 감정 분리가 먼저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의 맥락을 따라가 봐라.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친구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까 해요. 일단은 무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리에 떨어진 애가 좀 더 눈에 띄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학교에서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가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무리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자 관계거든요. 네. 1대1의 관계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온전히 이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죠. 셋이면 조금 어렵죠. 맞아요. 왜냐면 둘이 손잡으면 하나가 혼자 돼요. 맞아요. 소외시킨 게 아닌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여자애들이 그 사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무리는 다자 관계죠. 넷부터 시작해서 5, 6, 뭐 많으면 8, 9명까지도 가거든요. 이게 되게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이게 사회적 센스예요. 사회적 센스가 발달된 아이, 그 무리 안에서도 잘 지내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아이는 일부러 얘를 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박자 듣는 거죠. 그럼 어때요? 살짝 묵살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얘기는. 이게 고의적인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의 관계 역학은 되게 복잡하고 여기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겪어보면 알아요. 무리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가 쉽다고 해서 1대1의 관계면 사실 맺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없나요? 무리의 리더라고 하죠. 잘 아우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리는 긴 시간 잘 유지가 돼요. 다툼 없이. 근데 요 주도하는 요 아이가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여왕벌 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무리에서는 따돌림, 은근한 괴롭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여왕벌, 일벌,
타겟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일벌인 아이들은 자기는 별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냥 동조하는 아이들 그리고 타겟인 아이들은 당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왕벌이 시켜요. 너는 엄마, 너는 아빠, 너는 강아지 역할에 이게 타겟이 나는 거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공주 역할은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계속 얘는 강아지 아니면 동생만 해야 돼. 이거는 사실은 공평치 않은 거죠. 친구는 대등한 관계인데 그런 관계의 균형이 깨진 거죠.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든 선생님이 됐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역할 돌아가면서 해야 돼. 정리해줄 필요는 있죠. 애들이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돼요. 친구는 너가 겪어봐야지 알 수 있어. 얘 빼자 했을 때, 얘 별로야 했을 때 그거 다 받아들이지 마. 네가 새롭게 알아가면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 은근한 배제도 괴롭힘이다. 애들이 때리는 거, 욕하는 거는 학교 폭력이야. 딱 알아요. 네. 그런데 은근하게 쟤 빼고 하자. 이런 거는 폭력이라는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누구 소외시키는 것도 괴롭힘이야. 그것도 하면 안 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봐. 네가 계속 강아지 역할만 한다면 넌 어떤 기분이겠어?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친구 그렇게 따돌리고 은근하게 배제하고 하는 게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거 좀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초반에는 되게 적극성이 있고 리더십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리더 역할을 하고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 같이 잘 지내면 괜찮은데 관계적 공격성을 쓰는 아이, 이거는 신체적 힘하고는 다르죠. 내가 친한 애들이 많아라는 거를 가지고 권력처럼 휘두르는 아이는 초반에는 따라가는 듯 하지만 학년이 오르면 걔를 피해요. 쟤는 돌아가면서 따시켜. 그럼 어때요? 걔가 혼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에게 손해되는 일이다. 친구는 서로를 위해줘야 한다. 소외되는 아이, 그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너도 네 생각과 마음을 얘기를 해라. 그리고 얘기를 해도 계속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멀리 해도 괜찮다. 네가 상처받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아이가 우선이죠. 사실 풀고 잘 지내면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은근하고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따시키고 아니라 그러고 괴롭히는 아이라 계속 그 안에서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친구 찾아 나서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베프를 만들어주는 거를 고려하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베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인생에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가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 베프가 특수한 관계 역학이 있어요. 네. 친구는 말이 잘 통한다? 교집합이 있다. 같은 반이고 같은 모둠이다.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죠. 되게 쉬워요, 이거는. 네. 근데 그게 다 단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짝이 되려면 독점이라고 하는 특수한 우월적 지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에게 독점적 1순위인 거예요. 서로에게 독점적 1순위. 이게 필요한 게 언제부터냐면 현장학습 갈 때 얘는 나랑 짝인 거야. 서로 너 나랑 짝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독점적 1순위를 안 주는 애도 있어요. 그 애는 어떠냐면 나는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건강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정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은 독점을 원하고 그런 아이들끼리는 단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도 되게 많아요. 좀 심해지면 집착? 너 왜 그때 나 말고 그 친구랑 같이 보드게임 했어? 왜 그 친구랑 도서관 갔어? 배제시킨 게 아닌데도 소외받았다, 상처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친구 관계는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둘이 친했다가도 셋, 넷이 될 수 있는데 이 단짝은 그런 확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둘만 다니는. 그래서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자기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거. 난 다자관계보다는 1대1의 관계가 맞구나. 본인이 자기의 특성을 알고 맺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굳이 뭐 단짝을 만들어 주려고 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선생님의 자녀들이 많이 커가지고 중3, 초5라고 들었어요. 한창 친구 관계 때문에 예민할 그런 시기잖아요. 현재 선생님 자녀들의 친구 관계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일단은 이만큼 키워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심했던 게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이때가 사실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지만 상호작용의 기술이 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화해는 못하는. 그래서 부모가 많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5학년, 중3 정도 되니까 많이 배웠더라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많이 들어줘요. 특히나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오면은 제가 강아지 산책이라도 나가면은 어딨어 빨리 와. 얘기 들어주니까. 대단한 얘기 안 해요. 정말 진짜 학교 TMI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짧으면 한 20-30분 길면은 그 이상씩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서울 지금 와서 일정이 많은데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몰아서 하는 이유가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하는 얘기 들어주려고. 그래도 굉장히 자녀분하고 관계가 좋으신 거네요. 관계 너무 좋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 제가 많이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중3쯤 되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찾아가더라고요. 아이랑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둘째가 딱지 접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진대요. 두꺼운 애가 짱이래. 그래서 두껍게 접어달라고 찾아봤더니 우유곽 아니면 뭐 신문지 뭐 이렇게 접는다고 둘 다 없어서 제가 그거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딱지 잡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쳤어요. 그거 보면서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까지 하는데 뭐 1시간까지 걸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내가 시급이 얼마짜린데 이러고 있나. 웃기죠. 저는 그때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아이랑 시간 잘 보내려고 제주도까지 왔는데 시간을 아까워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일 생산성 있는 거는 너는 공부하고 엄마는 너희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밥 빨리 먹고 숙제하고 일찍 자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가까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딱지 접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딸이 학교 갔다가 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공부를 하지. 시험이 뭐 얼마나 남았다고 그거를 매일같이 어쩌다 한 번이면 이슈가 있는 날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신변잡기적인 일들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생산적이기는 하죠. 그래도 재밌어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가면은 다 알겠는 거예요. 얘가 말한 그 공간이 여기구나. 그 선생님이 이분이구나. 처음 뵙는데도 하도 그 묘사를 생생하게 해줬기 때문에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런 삶을 공유하는 게 너무 저에게도 기뻐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시기가. 엄마가 아이랑 눈 맞추고 아이 얘기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은 친밀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할 얘기가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럼 이 부분이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뒤늦게 보이는 부분인가요?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크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대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공룡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5만 가지 공룡을 다 사요. 저는 솔직히 짜증났어요. 왜냐면 비슷한 거 있는데 가뜩이나 집에 정리도 안 되는데 왜 또 사달라고 하냐. 그리고 막 공룡 가지고 놀이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은 공룡 멸종했어. 근데 지금은 대화를 워낙 많이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4살, 5살 우리 아들의 세계가 지금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때 내가 얘를 따라갔으면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지금 비어있어요. 다행히도 초등학년기부터는 제가 많이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죠. 7살, 8살 아들의 세계를 알지만 유아기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유아기의 아이와 대화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차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관계고 그게 바로 사랑이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친구 관계보다 부모와 얼마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냐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부터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기본적인 관계 경험이 부모랑 많이 쌓이면 친구랑 무난히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되게 흔한 오해가 뭐냐면 친구 만들어주려고 엄마랑 사귄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죠. 서로 초대하고 캠핑 가고 파자마 파티 시켜주고. 근데 그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도움은 되지만 여기에 에너지 다 쓰고 정작 아이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다면은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저처럼 에너지 없는 사람이라면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 내가 가장 아끼는 대상인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늘려라. 선생님 책에서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적정 공격성이 눈에 띄었어요. 공격성이라고 하면 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이 적정 공격성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힘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거는 물론 나빠요. 근데 그거는 과잉될 때 얘기죠. 그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죠.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다 과잉 공격성을 통제하는 들이라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너무 없는 경우예요. 공격성이 너무 없으면 남을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당하고만 있는, 찍소리 못하는. 그러면 얘는 되게 힘들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착하네 라고 넘어가게 되기 쉬운데 이때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힘을 부모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학교에서는 사실 저도 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과잉된 애는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불러놓고 서로 가늠해주고 하는데 그냥 착한 애는 얘는 너무 착하다, 근데 예쁘다, 근데 그 정도로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가정에서 얘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이 부분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무시 못하고 이런 애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애들이 됐을까요? 인성은 좋은데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딱 할 말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남들이 무시 못하는 아이의 경우는 저희 아이도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저한테는 다 하면서 나가면은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제가 왜 말을 못하냐, 엄마한테는 다 하면서 싫으면 싫다고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해달라는 대로 왜 해주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오히려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는 거죠. 공격성이 낮은 아이들은 끌어올릴 때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못했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모 주도로 얘를 끌고 가는 방식보다는 아이를 좀 따라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을 못하는지,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저희 아들의 경우는 제가 봐도 얘한테 되게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지구네 집 가서 놀자. 그거를 걔가 말을 해요. 사실 그거는 걔가 주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밑으로 보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는 대응을 못하니까 제가 되게 답답했었는데 그 친구도 생일 파티 초대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너가 끌려다니는 아이를 초대를 할까? 근데 꼭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대요. 다 같이 더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괜히 초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구야, 너는 사과 그거 안 받아도 괜찮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걔가 안 그러면 되는 거지. 미안해 하고서 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걔가 그런 말과 행동을 안 하면 된대요. 이게 공감이네요. 지구 입장에서 그렇죠. 선생님이 봐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걸 네. 부모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맞아요. 다 거슬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의 맥락을 좀 따라가 주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엄마가 좀 유난이다 혹은 아이들 관계를 망칠 수 있어서 또 부모들끼리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 친구 관계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적정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관심은 많이 주고 개입은 신중해야 하는데 왜 개입을 신중하게 해야 하냐면 긁어부스럼이 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하되 부모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맞아요. 올라갔을 때 개입 정도가 또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보편성과 고유성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규범은 말 그대로 누구나 지켜야 되는 공통 규범이에요. 예를 들면 인사를 해야 된다,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차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미숙해요. 친구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보편적 규범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친구는 대등한
관계예요. 이게 팽팽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얘는 당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면 얘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의 균형,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몰라서 네. 그런 관계의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팽팽한 대등한 관계에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르쳐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애한테 실내화 가방 막 들어달라고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데 모르는 거죠. 들어달라고 해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왜 문제냐. 그거는 부탁이 아니다. 친구는 대등한 관계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해야 해. 그 친구가 손이 아프다. 그러면 너가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너에게 시키는 거는 걔도 해서 안 되고 너도 누구한테건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켰을 때는 다 들어주지 않아도 돼. 그 친구에게만 적용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보편 규범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걔랑 놀지 마. 걔 왜 그래? 네, 이거 좀 순화된 버전으로 하면 엄마는 네가 걔 말고 다른 애랑 놀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것만 남죠. 엄마가 쟤를 싫어한다. 그럼 뭐 저학년 애들이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 엄마가 너 싫대. 가서 너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말래.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놀아놓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엄마가 싫어하니까. 전혀 못 배운 거예요. 네. 부모의 주관이 개입된 통제? 이거는 지양해야 하고 보편 규범을 가르쳐줘야 한다. 고학년부터는 사실은 애들이 그렇게 시키는 일 거의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는 좀 들어주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주고 따라가 주다 보면 아이가 자기 해법을 스스로 찾아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완전히 다른 국면의 얘기를 여쭤볼게요. 신학기라던가 개학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변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럴 때 어디서든 친구를 바로 그날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길래 친구들을 그렇게 잘 만들고 잘 지낼까 그 꿀팁을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게 인기인데요. 인기 많은 애들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친절형 인기, 두 번째는 매력형 인기. 매력형은 말 그대로 매력이 있는 거죠.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특출나게 무언가 잘하는 게 있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남자아이의 경우는 운동을 잘한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력이 있는 아이가 친절하기까지 해요. 또 착해, 인성도 바르고 그럼 걔는 핵인싸인 거죠. 근데 그런 애의 인기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무엇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거 없는데도 친절한 아이는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기, 오래가는 인기는 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인터뷰를 한 친구랑 그 친구 엄마가 있어요. 네. 제가 걔를 너무 인상 깊게 본 게 우리 큰애가 1학년 때 저희 집으로 놀러 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름이 윤서예요. 네. 윤서가 저한테 이모 기쁨이랑 다퉜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모가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의견이 안 맞았나 봐요.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제가 조율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는 우리 기쁨이가 나한테 했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이잖아요. 네. 우리 엄마잖아. 근데 우리 기쁨이 친구가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현명하고 적절하잖아요. 친구 엄마에게 도움을 구한 중재를 거예요. 요청한 거죠. 굉장히 사회성이 특출나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윤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친구 관계 문제 싸워본 적도 없고 다 잘 지냈대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친구만 만났던 것 같다고 자기가. 아니었을 텐데 사실. 그러니까요. 윤서에게만 뭔가 그렇죠. 좋은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날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친구 입장에서 자기는 많이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됐다. 이거네. 웃는 나한테 침 못 뱉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럼 윤서 어머님도 인터뷰하셨을 거잖아요. 했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은 윤서처럼 되냐 그랬더니 윤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둘째는 사실 친구 관계가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윤서가 월등했다. 그래서 그냥 타고난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겸손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근데 윤서 엄마를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봤잖아요. 제가 본 윤서 엄마는 좀 남다른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친구 엄마 사귀는 것도 못했잖아요. 너무 바쁘게 그때 워킹맘으로 일하는 시기였고 휴직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서를 어떻게 초대하게 됐냐면 윤서 엄마가 다 초대했었어요. 그 1학년 그 같은 반이었던 애들을 다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초대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다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힘드니까. 근데 왜 불렀냐면 그 엄마가 다른 애들이 속상해할까봐 부른 거였거든요. 그 엄마만의 특출남이죠. 친절이죠. 그러니까 배운 거네요. 친절은 친절로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말해? 그건 불친절한 거야? 이렇게 배울 순 없죠. 그냥 친절한 말을 계속 듣고 친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면 저절로 배우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친구 때문에 맨날 우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영상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책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 때 이 책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는지 작가로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 때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하는데 이게 힘든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습은 딱 명확해요. 학원에 보내야겠다. 공부를 더 시켜야겠다. 근데 친구 관계의 문제는 해법이 없어요.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 막막한 순간에 사실은 어디에 의논할 때도 없는 그런 순간에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6, 7, 8, 9세 요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정말 톡톡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크면은 아이가 자기 친구 자기가 사귀고 문제 해결력도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시기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고 보편적 규범에 대한 학습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죠. 이런 게 제일 많은 시기가 6, 7, 8, 9세예요. 그 시기에 아이에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개입을 해서도 안 돼요. 손 놓고 있어도 안 되고 사려 깊은 조언을 주면서 정서적 지지를 줘야 하거든요. 그 방법을 구체적이고 되게 현실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제 사례도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고 부딪히고 부대끼는 게 안 좋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게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관계 경험 가운데 유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건 또 우리도 지켜보는 게 가슴이 아프지만 반드시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이 책 관심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